네, 안녕하세요. 이번 테크톡에서 캐싱 주제를 다루기로 한 파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번 발표에서 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캐싱은 하드웨어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CDN, DNS 등의 네트워킹 계층,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 계층에 걸쳐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캐싱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캐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기본적인 원리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캐시의 대표격인 캐시 메모리를 위주로 캐싱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캐시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캐시 메모리 도입 배경과 도입에 따른 효과, 그리고 캐시의 동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캐시를 사용하는 것을 캐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캐시란 무엇일까요? 기술적 용어는 대부분 영어인 경우가 많아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원부터 찾아보곤 하는데요. 캐시는 프랑스어로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인 캐셔에서 파생된 단어로 물건을 일시적으로 저장,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기술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단어 자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주 필요한 데이터나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캐시이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캐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캐시 메모리의 도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컴퓨터의 동작 흐름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램은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CPU는 램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그래프는 CPU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램 간의 성능 차이 그래프입니다. CPU는 눈에 띄게 성능이 좋아진 반면 메모리는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CPU와 다르게 메모리는 속도보다는 메모리 자체 용량을 늘리는 것을 주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CPU와 메모리 간의 성능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CPU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인데 메모리가 CPU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CPU가 메모리를 기다려야 되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크기는 작지만 속도가 빠른 캐시 메모리를 두고 캐시 메모리에 향후 재사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의 복사본을 저장해 둔 후 CPU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캐시 메모리의 용량을 크게 쓰거나 아예 메인 메모리로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시 메모리는 가격이 비쌉니다. 네, 딱 봐도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복잡하고 비싸 보이지 않나요? 메인 메모리는 D램, 캐시 메모리는 S램의 구조를 가지는데 한 메모리 셀당 트랜지스터 개수가 다릅니다. S램은 6개, D램은 하나.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면적 또한 S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캐시 메모리를 포함한 메모리 계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있을수록 빠르고 비싸고 작은 용량을 가지며 CPU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시 메모리 위주로 얘기했지만 캐싱은 CPU와 램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계층은 바로 아래 계층에 대하여 캐싱 작업을 수행합니다. 레지스터가 캐시 메모리를 캐싱하고 캐시 메모리가 램을 캐싱하고
메인 메모리도 하드디스크를 캐싱합니다. 결국 이러한 메모리 계층 구조의 목적은 캐싱을 이용하여 빠르고 작은 메모리와 크고 느린 메모리의 장점을 조합해서 크고 빠른 메모리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재사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의 복사본을 저장함으로써 캐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재사용성이 큰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지역성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앞에서 봤던 메모리 계층 구조의 핵심이 캐싱인데 캐싱의 핵심 원리는 데이터 지역성이니 메모리 계층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터 지역성의 원리란 데이터 접근이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가깝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데이터가 한 번 접근되었을 경우 가까운 미래에 또 한 번 똑같은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간적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메모리상의 같은 주소에 여러 차례 읽기 쓰기를 수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캐시를 사용해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와 가까운 주소가 순서대로 접근될 경우를 공간적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때 그 주소뿐만 아니라 해당 블록을 전부 캐시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메모리 주소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접근한다면 캐시에 이미 저장된 같은 블록의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므로 캐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지역성과 공간 지역성을 충족하는 간단한 코드 예제입니다. 반복문에서 변수 i를 선언했고 재접근함으로 시간 지역성을 충족합니다. 또한 데이터 배열 인덱스 0부터 1, 2로 순차적으로 접근하므로 공간 지역성 또한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지역성의 원리를 사용해서 캐시에 데이터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CPU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요청할 때 메인 메모리에 접근하기에 앞서 캐시 메모리에 접근하여 데이터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죠. 이때 캐시 메모리가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캐시 히트 혹은 캐시 적중이라고 하고 해당 데이터가 없어서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한다면 캐시 미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스가 발생하면 캐싱을 하는데 히트 상태에서 데이터 쓰기 동작이 발생한다면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PU에서 데이터를 읽는 동작이 아니라 입력하는 동작이 발생하고 데이터를 변경할 주소가 캐싱된 상태라면 메모리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대신 캐시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를 업데이트해 주어야 하는데 이 메인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시점에 따라 정책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write-through 정책입니다. write-through 정책은 메인 메모리를 바로 업데이트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캐시와 메인 메모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매번 업데이트 해줘야 되므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둘째로 write-back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일단 캐시만 업데이트하다가 이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캐시에서 빠지게 될 때 메인 메모리를 업데이트해주는 정책입니다. 속도가 빠르지만 캐시와 메모리가 서로 값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캐시 블록마다 덜티 비트를 추가해야 하며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면 1로 바꿔줍니다. 이후 해당 블록이 교체될 때 덜티 비트가 1이라면 메모리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캐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기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캐싱이란 캐시의 데이터나 계산된 결과값의 복사본을 저장해 둠으로써 전체적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이며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필요한 값을 얻기 위해 계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싶을 때
반복적으로 결과를 돌려주는 경우, 캐싱을 하면 성능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캐시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로 주로 설명했지만 어떤 캐싱이든 복사본과 원본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일관성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